여러분, 곧 대한민국 시장에 거대한 빅뱅이 터질 겁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때문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거대한 파장이 어디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 중심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조 7,500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이벤트가 될지도 모르는 바로 그 기업의 잠재적 가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맞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드디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큰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금융 빅뱅이 말 그대로 거대한 폭발이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딱 부딪히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거대한 사건이 한국의 어떤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스페이스X 빅뱅 그 자체를 좀 들여다보고요. 그 첫 번째 파급 효과인 공급망, 그리고 두 번째 지상 인프라와 서비스 쪽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국내 대기업들의 움직임,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우주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잡고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지 그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스페이스X 빅뱅. 도대체 이게 얼마나 전례 없는 규모인지 감을 딱 잡고 가야겠죠? 지금 예상되는 자금 조달 규모가 최대 750억 달러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전 세계 기록이 2019년 사우디 아람코 IPO였거든요. 그때 294억 달러였는데 그걸 그냥 훌쩍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케일이죠. 아니 근데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엄청난 평가를 받는 걸까요? 바로 스타링크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데 이게 그야말로 대박을 쳤죠. 지금 지구 저 궤도에 떠있는 위성 중에 절반 이상이 스타링크 위성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궤도를 장악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돈이 상장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그게 핵심이겠죠. 바로 첫 번째 파급 효과, 로켓을 직접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 즉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회사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회사 HVM입니다. 원래는 평범한 금속 회사였는데 우주 산업을 만나서 완전히 탈바꿈했죠. 스페이스X 로켓 엔진이나 동체에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첨단 금속을 만드는 한국의 강소기업이에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HVM의 사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우주 항공 분야 수주 비중이 71.9%예요. 이게 원래는 35%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회사의 주력이 그냥 우주 산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자, 그럼 돈은 얼마나 벌었을까요?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이전에는 석유, 화학, 선박 부품 이런 걸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고마진 우주 특수 금속이 주력이 된 거죠. 결과는요, 적자이던 회사가 영업이익률 22.5%로 그야말로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해낸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두 번째, 파급 효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늘의 차, 즉 위성이 많아지면 딴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톨게이트죠. 위성이 쏟아내는 데이터를 받아 처리할 지상시설이 부족해지는 일종의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 우주 데이터 톨게이트 역할을 하는 회사가 바로 여기 컨텍입니다. 전 세계의 지상국 네트워크를 깔아서 수많은 위성들이 보내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처리해주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회사죠. 고객사 명단만 봐도 이 회사의 위상을 알 수 있어요. 스페이스X는 물론이고 아마존, 에어버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글로벌 우주 기업들이 다 컨텍의 고객입니다. 지금 전 세계 11개 나라의 15개 지상국을 운영하면서 계속 확장하고 있으니 말 그대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 시장이 스페이스X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반 스페이스X 연합도 있죠. 바로 워너비나 인마셋 같은 경쟁사들인데요. 그럼 이 회사들은 누구한테 장비를 살까요? 바로 이런 회사, 인텔리안테크 같은 기업에게는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스페이스X의 경쟁사들에게 안테나를 공급하는 세계 1위 기업이거든요. 자,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리가 없죠. 한국판 스페이스X를 만들겠다면서 직접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거인들의 응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역시 한화그룹입니다. 전략이 아주 명확해요. 딱 3단계로
스페이스X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첫째, 핵심 사업인 방산에서 막대한 현금을 확보하고요. 둘째, 그 돈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지분을 사들여서 핵심 기술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룹 내 계열사들을 총동원해서 로켓 제조부터 위성기술 설계까지 모든 걸 한 번에 해내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장밋빛이기만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거대한 부음 뒤에는 언제나 큰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새로운 우주라는 판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항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리스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주가가 몇 달 만에 막 100%, 200%씩 올랐어요. 당연히 버블에 대한 걱정이 있겠죠. 둘째, 초기 투자자들이 상장 후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울 수 있는 이른바 오버행 리스크도 있고요. 셋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 로켓 한번 발사에 실패하면 산업 전체가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수익성이 나빠질 수도 있죠.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바벨 전략이라는 걸 제안합니다. 엮기 아시죠? 양쪽에 무거운 걸 달고 가운데는 비어있는. 그것처럼 투자도 양극단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주 안전한 것과 아주 고위험 고수익인 것, 이렇게요. 이걸 우주산업에 적용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포트폴리오의 한가운데 핵심에는 한화나 KI처럼 방산사업으로 안정적인 현금을 버는 기업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성장 축에는 스페이스X, 실적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HLBM 같은 고위험, 고수익 기업을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컨텍이나 KTSAT처럼 미래의 구독 경제를 만들어갈 인프라 기업들을 전술적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경제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죠. 스페이스X의 IPO는 그저 한 회사의 상장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시대의 문을 여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의 다음 챕터는 과연 누가 쓰게 될까요?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